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6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고,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일간은 그저께 간목, 어저께 을목, 오늘은 이제 순차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저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죠. 그래서 화 중에서는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같은 오행을 음과 양으로 나눠서 구분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의 성질과 음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면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해 보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남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음에 해당되는 여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오행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그냥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죠. 사람 말고 동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식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다시 사람 내부에서 둘로 나눴을 때 양과 음으로 구분했을 때 남자, 여자, 그렇죠?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는 것이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음과 양으로 대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양은 음보다 강하고요, 음은 양보다 조금 덜 강합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를 물상에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축지화에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죠. 지구상에서 봤을 때 가장 밝은 것, 가장 뜨거운 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태양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손가락에다가 라이터불 되는 게 더 뜨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라이터불의 온도하고 실질적으로 태양의 온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높이 올라가 봤자 뭐 50도, 오늘 서울의 온도가 35.5도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나라 진짜 뜨거운 데는 40도, 5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짜릿짜릿한 것은 예를 들면 라이터부터 사람한테는 더 뜨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범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상으로도 가장 뜨겁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빛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밝고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화를 설명할 때는 좀 자연적인 그런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사람이 일부러 만들었다는 뜻이죠. 인위적인 불로, 그러니까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태양지화인 병화는 좀 자연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고,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화라고 하는 존재는,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주변을 태워버리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주변을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사람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밝은 빛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왕해지게 되면 통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 똑같습니다. 왕해졌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관성으로서 통제하는 것이죠. 관성이 있어서 나를 억제해 준다라고 봤을 때 병정화,
화는 양수인 임수로서 통제할 수 있다. 임수라야지만 병정화를 능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개수는 화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임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수보 양광 하게 되면 병화가 좀 더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바다 강호수가 병화를 더욱 반사시켜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도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주면 좋다라는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왕하면 임수를 좋아하는 것이고 개수는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병화든 정화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회광되는 것, 즉 빛을 가리는 것을 병정화 일간들은 되게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서 토가 왕이지거나 아니면 지지로 진월이라든가 술, 축, 미토 등이 많게 되면 병화가 회기 무광돼서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니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극토하죠. 목토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토가 많을 때 그러면 을목으로서는 토를 제거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토를 제거할 때는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야지만 토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 간목은 포크레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을목은 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서 옮기는 것이 빠를까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옮기는 것이 빠를까요? 당연히 포크레인이 능률상 월등히 토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좋겠죠. 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기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회광할 때는 반드시 을목보다는 간목이 필요한 것이고, 선생님 그러면 간목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득이 을목이라도 써야죠. 포크레인 없으면 뭐예요? 삽자루라도 들고 가서 땅을 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자, 간목을 쓰는 사람하고 을목을 쓰는 사람하고 공력은 어떤 게 더 크다?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사람이 월등한 공력이 크죠.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삽으로 농사 짓는 사람하고 포크레인으로 하고 농사 짓는다고 하면 그 범위 자체가, 포크레인은 엄청난 큰 넓은 땅을 우리가 개간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삽을 가지고 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화 정화는 토가 많았을 때는 간목을 위주로 하고요. 또 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임수도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만 간목으로서 약한 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입니다. 미월이죠.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음 그 일간이 어느 월령, 월지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일단 소서절과 소서와 대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대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면 이제 4,5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4,5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되는데,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이제 진기한다. 내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미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진다.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4,5미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해당이 되고 매우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인데, 4,5월은 이때는 화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가 돼서 일간 자체가 왕이지는데, 미월은 뭐다? 이때는 토왕절이 되죠. 4, 5월에 병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미월은 물론 4, 5미 화가 왕한 계절이라서 병화 자체가 세력이 없다라고 보지는 못하지만은 4, 5월은 월령의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아주 왕하다라고 하면, 미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생토하죠. 병화의 기운을
토가 설기하기 때문에 4월, 5월의 병화보다는 미월의 병화가 더욱 미월의 병화는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이라든가 술월이라든가 축월의 병화에 비해서 미월은 그래도 신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는 뭐 토가 많으니 간목을 써서 토를 제하고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아직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의 기운, 병화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를 먼저 치용해서 병화를 보강하고요.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뭐한다? 조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름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고요. 미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원령에 통권하고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은 용신으로서야 될 임수는, 미월의 임수는 굉장히 어떻다?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4월은 수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은 수의 절퇴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수의 양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4, 5, 미월의 수는 약하죠.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신금이라든가 또는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이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임수가 힘을 얻어서 조우도 할 수가 있겠고 병화도 보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는 제자, 약살 하는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미월의 병화가 임수하고 재성인 금을 얻어서 중화가 된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울록, 미월은 임수 경금을 쓰되 울로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미월의 병화 사주 배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 양화, 월지 음토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화가 토를 생하는데 일간이 화고 화가 생하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니 이거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양의 조화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를 상관이라고 표현하죠. 오늘은 이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상관이 되죠. 상관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화토 진상관 격 이렇게 놓고 봐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미월의 병화가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기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상관이 너무 많아서 일간을 약하게 만들고,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뭘 싫어한다고 했죠? 토가 많아져서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미월에 토가 많지 않다, 미토 원령이 있는데 미토만 딸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간목보다는 임수경금을 얻어서 사주의 배합을 마치고 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죠. 인성 중에서도 편재인데 선생님 편재니까 나쁜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도 얘는 상관, 얘는 편인 도식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토는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토가 왕해서 병화를 회강할 때는 편인이냐 정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을 봐서 병화를 생하고 토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것이지, 편의 도식이냐 그런 거 가지고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를 봐서 병화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조후해야 되는데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써서 병화를 보강해야 되는데 문제는 월령에 있는 미중 정화가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간에 있는 정화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정화 정임 합으로 묶어 놓죠. 이거를 정화가 용신 임수를 기반시킨다, 묶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수가 정화하고 합을 하느라고 극하는 걸 잊어먹죠. 이걸 갖다 뭐라냐면 탐합 망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임수는 병화를 수국화해서 극하는 관계가 되는데 정화하고 이렇게 합하느라고 이거를 잊어버렸죠. 보강하는 용도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지에서 이렇게 술토를 받기 때문에 미월에 토가 많은데 술토는 또 미토도 건토가 되겠고요. 술토도 마른 땅, 물기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열기를 갖다가 가중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투출되진 않았지만 미토, 술토 이렇게 되면 병화를 뭘 할 수 있다? 회광할 수 있다. 회기무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요한 임수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토를 제거하는 것도 용도가 있겠지만은 일단 임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생시에서 보지 말아야 될 글자 기토 또한 좋지 않겠지만 시간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무술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제가 무자시, 무술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수를 봐서 임수의 뿌리가 되는 건 좋지만 어차피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는 없게 되겠고요. 자수 하나 가지고 이 병화를 보강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뭐냐면 토왕절인 미월에 술토까지 있는 입장에서 무토 투출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병화를 회광하는 그런 용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인중 있는 간목 가지고 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토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인중 간목 하나 가지고 토를 제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기축시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 기축시는 축술미 삼형이죠. 여러분들 가장은 아니죠. 축술미 삼형하면 뭐 큰일 난 것처럼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토가 많아져서 안 좋은 것이지 추수임이 사명이 돼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병화는 특히나 토가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질토국을 형성하게 되면 역시나 병화를 기운을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뭐 한다? 회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 병화가 약하다고 해서 화운을 가면 좋을 것이냐, 그때는 또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간이 약해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를 만나기가 참 좋은 생시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남자의 경우 무신 대운 가게 되면 인신상충됨이 또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경인시 되게 되면 이때는 사주가 이제 경금이 있어서 이제 임수를 생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임수가 묶여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죠. 그리고 일단 임목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운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임수를 보는 것이 좋을성 싶으나 문제는 뭐다? 진술충이 되게 되면 이 또한 토가 많아져서 병화도 회강하게 되고 수도 극을 받게 되니 이 또한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갑옷이 이렇게 되면 오술합이 되죠. 화는 좀 세력을 얻고 갑목에 병화를 생주해 주죠. 그럼 문제가 뭐야? 관성이 묶여 있어서 관성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을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사주의 배합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신시 또는 정유시, 특히 병신시가 되면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얘는 묶여 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신중에 있는
경금재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출되니 어떤 분들 태양이 병병공존하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는데, 만약 이것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병화가 한 장 하나 더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병화가 하나 있는 것이 이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때는 꼭 병병이 공존해서 안 좋다가 아니라, 목화운으로 갈 때 화가 살아나니 다시 병화가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금순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비견인 병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무자시에 비해서 무술시는 더욱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되겠고, 기해신의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나 뭐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술미토가 이렇게 있게 되니 사주가 매우 건조하고 조열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시에서 금수를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대운이 금수운으로 가는 생시가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생시가 좋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병신, 기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뭐 갑오, 을미 이런 경우에는 화운 가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생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사주를 물어보는데 3주만 딸랑 써놓고 사주를 받아. 이건 사주가 아니라 3주죠. 생시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인시에 태어났느냐, 갑오시에 태어났느냐, 또는 무술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 자체가 국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생시를 떨렁 빼놓고 사주 봐달라고 하면 그건 좀 난해하죠.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생년월일시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고요. 어디 가면 생시 없이도 봐주는데요, 그거는 그냥 돈 주니까 봐주는 거지요.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신점 같은 데서는 뭐 사주를 그렇게 중요시 않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분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 안 맞는다 하더라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명리학에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일단 생년월일시가 정확해야지만 올바른 간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8월 1일 8월의 시작이고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첫 단추 잘 끼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